자, 두 번째로 장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네. 장례식 치르는 것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을 건강가정 떼버리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가 느낌이 뭐 같으세요, 목사님? 뭐 이제 가족이나 누구 연고가 없는 그런 그렇게 좀 느껴지시죠? 예, 예. 자, 그런데 예,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나 네네. 길거리, 병원에서 숨졌으나 거주지니까 집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병원도 포함됩니다. 꼭 길거리에서 죽어야 무연고자 사망이 아니에요. 노숙자 사망이랑은 좀 틀린 개념입니다. 거기서 숨졌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혹은 유가족이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무연고자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무연고자 사망이 발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을 해줘요. 아예 장례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치러드립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서로 호적동분에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연고자 사망이 되겠죠. 뭐 다른 친척이 없다면은 정말 이런 경우 좀 극단적인 거죠. 아무리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친척이 누군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진짜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구상에 동성애자 A씨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 정말. 사돈의 팔촌도 없어. 뭐 아프리카에서 오셨나? 대한민국에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딱 같이 사는 동성 A만 있어.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친척이. 그럼 이 사람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경우 일단 무연고자 사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가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를 원칙으로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무료로. 뭐 누구한테 청구할 사람도 없잖아요. 네. 말 그대로 무연고자니까 다 지자체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분을 잘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 드리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좀 하고 싶다. 나랑 평생 산 사람인데 내가 좀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자체가 치러드리면 장례비가 0원이죠. 네. 내 돈 들어갈 게 없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상주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가서. 그런데 굳이 내 돈을 내야겠다 나는. 뭐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네네. 언뜻 봐도. 네네. 뭐 왜 지자체가 치러? 내가 내 돈 내가 치러야지. 그게 좀 언뜻 이해가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지자체가 탁 치러드리면 거기서 그냥 상주 역할을 하셔가지고 오는 손님들 뭐 친구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친척이 없는 경우라 말씀 올렸으니까 친구는 있겠죠. 뭐 평생 살면서 친구 하나 없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친구라든지 후배라든지 뭐 쭉 오면은 내가 이제 손님으로 맞이하는 그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문제가 없네요. 그치?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 올해 나라 돈으로 장례 치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굳이 나는 그게 싫고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그냥 장례식장을 얻어가지고 좀 멋지게 해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현행 법으로도 1번은 뭐 당연히 유가족이죠. 네. 유가족이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치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규정이 뭐냐면은 시신이나 유고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후순위 연고자로 정하고 있어요. 시신이나 유고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후순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법으로도 동성 커플이 가능합니다. 장례를 집전하는 게 네. 본인 원하는 대로 장례를 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본인이 지자체 가서 얘기하면 돼요. 내가 바로 이분의 시신이나 유고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라고 주장하시고 본인이 장례 치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까지 개정해야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법이 이상해? 그러면 그냥 뭐 지자체에서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자꾸 그냥 왜 그 법이 왜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장기 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콩팥이라든지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막 몰래 매매한다든지 특히 각막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떼어다가 이렇게 그거는 사실 시신을 훼손시키는 행위죠. 그런데 또 그게 필요한 분들은 오죽 급하면은 그렇죠. 또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옛날에 또 그런 시장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사실 모르게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지라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니 내 부모한테 그렇게 내 부모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솔직히 내 자식이 죽었는데 뭐 그거를 떼어다가 팔겠냐고요. 솔직히
물론 일부 정말 뭐 폐륜적인 사람이야 있겠지만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은 거고 일반적으로 그거는 안심이니까 1번으로 두는 거고 2번이 왜 지자체냐면요. 지자체가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고양시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고양시장이 그럴 리가 없잖아. 뭐 시체 잘라다가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3순위예요, 3순위. 그래 3순위가 2순위 지자체 가서 얘기하면 내가 이제 되는 거지. 왜 이분들이 2순위가 아니냐. 주장을 나는 이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한 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그냥 그래요? 하고 지자체가 3순위면은 당연히 2순위한테 무조건 다 주는 거죠. 주장하는 순간 검증 없이. 그러면 잘라다 판다는 거야. 그렇죠. 잘라다 판다는 거야. 네네.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정체를. 말 한마디로 내가 이 사람 시신 관리하는데요. 그래요? 사인하고 시체 가져가세요. 어차피 가족도 없는데. 그럼 가가지고 잘라서 팔지. 참, 그 콩팥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시세가? 제가 들리는 말로 인하면 암시장에서 한쪽에 1,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1,000만 원에 그 불법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두 쪽 나오면 2,000만 원인데 각막까지 하고 뭐 이것저것 띄면은 돈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한 자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냥 뭐 사인하고 시체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자치제가 2순위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고 장례를 치러줄 테니까 너는 상주를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체 훼손행위를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엄청 많아서 진짜 우리나라 제일 좋은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을 모셔야겠다. 뭐 그런 사람 어쩌다 있을 수 있겠죠? 정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적법한 서류를 내서 3순위자로 주장을 하시고 입증이 되면 시신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고인 안에서.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목사님. 네. 목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제가 봐도 지자체에서 이걸 관리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뭐 본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어쨌든 데려간다고 해도 그 뭐 각막이든지 콩팥이든지 분명히 떼 가서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는 순위상으로도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동성애자들이 이런 주장을 극단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 복지부가 업무 지시를 바꿔서요. 고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장례를 우선순위로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보다 우선순위인 거예요. 업무 지침을 바꾸는 거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거는 두 가지 이유, 수술동의서, 장례. 네. 이것 때문에 바꾸겠다는 거는 그거는 이미 해소가 다 된 사안인데 해소가 됐다는 걸 알리지 않는 이런 거를 고의적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일부러 속이는 거. 국민들이 압니까 이런 거? 모르죠.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서 아니 어떻게는 그렇잖아. 어떻게는 그걸 그렇네 이렇잖아. 그 점을 악용해서 동성 결혼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목사님 동성 결혼도 불법이 아닙니다. 동성 결혼한다고 경찰서에서 조사해가지고 벌금 물리는 거 없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그냥 동성 결혼해가지고 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동성 결혼 합법화라는 것은 이미 동성 결혼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니까 하고 있잖아요.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인정되는 법의 의무의 결혼이 되고 싶다는 거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 결혼으로 인정되는 순간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되는 수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애 하나 남녀가 결혼해서 키우는데 우리나라에서 평균 3억 6천이 든다고 합니다. 전세 얻어주는 것도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세제 혜택을 많이 줘요. 결혼해서 사는 부부에게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서로 공동 명의로 하면은 세금을 좀 줄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왜? 자녀 키우는데 돈을 많이 썼잖아요. 이미 국가에 이바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동성 결혼해서 목사님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성 커플이야 애를 낳고 3억 6천을 애한테 쓰고 미래 성장 동력을 형성을 시키니까 정부가 혜택을 줘가지고 뭐 신혼부부 보금자리 그런 그 아파트 청약 가점도 주고 해가지고 장려를 하는 거지. 동성결혼 애도 못 낳는데
왜 혜택을 줍니까? 왜 혜택을 줘? 그냥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목사님 좀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싶어요. 네네. 뭐 원장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를 아주 조리 있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이제 동감하고 이 건강가정기본법으로 그들이 고쳐서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그런 이권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속임수와 또 숨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와 또 많은 분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